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1억 미만 소액 투자로 기가 막힌다고 설명했었던 서초구 우면동이 드디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3월 28일에 우면동 일대 모아타운 권리 선정 기준일을 고시를 했고요. 대상지로 선정됨을 알렸습니다. 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처럼 모아타운이 될 예정지에서 대박 투자하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서초구 우면동처럼 상급지에서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대박날 수 있는 지역을 상세하게 브리핑해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대박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초구 우면동 얘기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서초구 우면동 일단 조감도 단지 배치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최고 층수 25층, 그리고 평균 층수로는 대략 한 15층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면동 같은 경우는 현재 3월 28일 기준으로 서울시장 고시를 통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면동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는 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우선은 재개발로서의 요건을 한번 보면 도정법상의 재개발 요건은 당연히 충족하지가 않죠. 지금 현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같은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는 재개발을 통해서 구역 지정이 될 만한 지역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노후도 기준부터가 땡이에요. 30년 기준 노후도를 최소 60% 이상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택지지구 내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앞으로도 더 흘러야 됩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은 이런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도 동의만 충분하다면 언제든 재개발과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후도 20년 기준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면 같은 경우는 20년 기준의 노후도가 이미 기준인 50에서 57%를 훌쩍 넘긴 70%대에 근접을 해 있고요. 30년 기준 노후도도 결코 낮진 않습니다. 다른 지역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30년 기준에서 35%에 달하는 지역은 굉장히 개발이 안 됐었던, 굉장히 더뎠던 자양 사동이나 일종일반 주거지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청마을 같은 지역밖에 없어요. 삼전동이라던가 반포일동 같은 경우에는 우면동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30년 기준 노후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노후도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또 그리고 조합원 비율로 봤을 때 얼마나 반대파가 집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조합원 비율과 그리고 토지 면적에 대한 비율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곤 하죠. 토지 등 소유자의 비중으로 봤을 때 다세대, 지분조합원의 비중이 90%대를 훌쩍 넘기고요. 땅 면적으로 보더라도 대지 면적 대비한 다세대의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반대가 되더라도 일단은 구역 선정,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 단계까지는 어렵지 않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한 다세대 비중이 30-40% 정도에 그치는 그런 지역들이 꽤나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봤을 때 노후도라던가 조합원 구성비 등에서 우면동은 모아타운 적격지다라는 저의 판단이 들었고, 또 동네를 한번 가보면요, 굉장히 평지입니다. 여기는 전체가 다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네가 이종 땅이 거의 없어요. 우면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 일종 전용이라던가 일종 일반 이런 주거지역만 존재를 하지 이종 땅은 여기만 존재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 양재 택지 지구 단위 계획이 층수 제한과 아파트 건축행위 제한이 작년에 풀렸죠. 그래서 양재동, 양재 2동 일대도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 것처럼 우면동도 같은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수립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동네예요. 자, 그런데 상권이 없죠. 상권이 전무하고 굉장히 조용한 동네이면서 주변에 있는 R&D 센터들, KT나 LG, 그리고 조금 나가면 삼성전자까지 이런 R&D 센터에 출퇴근하시는 고급 인력들의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동네였습니다. 자, 이런 점들로 감안했을 때 여기는 세월이 조금만 지나도 충분히 모아타운 후보지 대상지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자, 앞으로 이렇게 될 동네들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이 지역 추천해드렸을 때 한 3억 중반대 정도에서 2억 한 7천, 2억 8천 정도 전세 끼고 1억 미만 투자 가능했던 때에 투자를 진행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분가가 이제 1억대를 향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될 지역들,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한강변까지 잘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용강동입니다. 여기가 마포구거든요. 마포구 용강동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동네예요. 일단은 여기가 대부분 다 아파트로 다 바뀌어 있는 동네고, 또 그 중에서 현재 대장격인 아파트가 여기 있는 마포 웰스트림 아파트. 한강뷰가 나오면 84 기준에서 한 24억, 25억 정도 하고요. 한강뷰가 안 나오더라도 한 18억, 19억대 정도 가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마포 웰스트림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종 일반 주거지요.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겨 있냐면, 여기가 이제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 있죠. 쭉 올라가다가 역과 멀어질수록 상권이 점점점 좁아지다가 끊깁니다. 자, 끊기고 나서 요 동네는 이제 다세대 위주로 해서 형성돼 있는 완전한 평지 위주의 이종 일반 주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 앞에 저쪽 서부 이촌동 증산 시범 아파트처럼 5층짜리 시범 아파트가 쭉 한강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쯤에 그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범 아파트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공원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으로 가리는 게 전혀 없이 거의 파노라마 한강뷰가 나오는 상급지 한강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과의 거리가 꽤나 있습니다. 걸어서 대충 한 10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상권이 전무해요. 상권이 여기까지 가다가 중간에서 끊기고, 이 안에는 근생의 비중 자체가 거의 제로로 수렴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이 다른 지역 이종 땅보다는 훨씬 작을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의 대흥동이라던가 신수동 같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재개발로서 현재도 구역 지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나, 여기는 대흥동 같은 경우는 이미 대상지로 선정이 된 지역이죠. 또 그리고 한참을 나가야 합정동입니다. 오히려 합정동보다도 훨씬 더 입지가 훌륭한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나 실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나 훨씬 더 매력적인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업무지구가 주축으로, 마포대로 주축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쭉 올라가면 공덕동, 현재 이제 분양 예정인 단지가 있고, 또 서계동 통합구역, 그리고 청파 2구역, 청파 1구역과 같은 용산권역의 재개발 구역들과 그리 멀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또 이제 동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 용문동, 효창동, 원효로 일대 재개발 구역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정지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포 용산권역의 핵심 축 중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전면부에 가리는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마포 한강변 예정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노후도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노후도를 한번 봤더니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이 지역 역시 30%대를 넘어가더라고요. 앞서 봤었던 우면동과 거의 흡사한 수치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다만 20년 기준 노후도는 현재 모아타운을 추진할 수 있을 법한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깨지더라도 25년 차 노후도가 이미 50%에 달해 있기 때문에 2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는 헤쳐지지 않고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도가 차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지역들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세월이 조금 더 흐르게끔 냅둬서 아예 초고층, 요새 이제 한강변 트렌드는 더 이상 50층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70층대 이상까지 건축 설계를 뽑는 것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사비 이슈는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어쨌든 간 공법적인 제한이 전혀 걸리지 않는 아주 핵심 한강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신통기획 같은 일반 도정법상의 재개발로 추진할 때까지도 충분히 기다려봄직한 동네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조합원 수에 대한 비중도 한번 봤을 때 앞서 봤던 우면동처럼 여기도 지분조합원의 비중이 거의 90%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분조합원의 파워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지 면적에 대한 비중 역시 단독조합원보다 지분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오히려 더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처음 출발시키는 것은 굉장히 쉬울 수가 있겠다. 다세대 조합원들만 가지고서도 동의서를 걷어서 얼마든지 이 동네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비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현재 구역계를 대략적으로 한번 수립을 해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식의 설계안, 가설계안까지 한번 뽑아봤거든요. 제가 이런 가설계안을 뽑아보는 이유는 여기가 실제 이렇게 지어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지었을 때 얼마만큼의 조망권이 확보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대략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한 건데, 전면부를 가로막았었던 5층짜리 아주 노후된 시범 아파트가 전면 철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에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한강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뽑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해당 지역에서 수차례 임장을 통해서 확보해낸 아주 좋은 가격 조건의 매물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1.5룸과 2룸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1.5룸 같은 경우는 현재 3억 초반입니다. 그리고 2룸은 4억 초반. 이거는 사실 자양동보다도 1억 이상 저렴한 금액이에요. 1억 이상. 그리고 여기가 과거에는 투룸 기준에서 전세가가 못해도 2억 7천에서 한 2억 8천 정도는 했었던 동네거든요. 아시다시피 공시가 룰, 이게 아주 악마 같은 룰이에요. 공시가 대비해서 시세를 무시하고 126% 정도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허락을 해주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한 2억 3, 4천대 정도로 전세가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3, 4월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룰이 수정될 것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3, 4천 정도만 전세를 받는다라고 감안하면 실투자금이 그래도 2억에 못 미치는 한 1억 7천대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1.56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낮습니다. 한 1억 7, 8천 정도 전세를 받게 되더라도 실투자금이 1억 5천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억 초중반대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도 이런 초핵심지의 한강뷰를 우리가 묻어둘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개별 투자자 기준에서 한번 보면 현재 도급공사비가 평당 한 700만 원대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700만 원 넣고 여기다가 부가적인 여러 가지 비용들 전부 다 고려를 했을 때 투룸 투자하신 분들이 분담금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내고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투룸 대지 면적 한 5.9평짜리 투자를 하신 분께서 건물 유형별 격차율 적용받아서 기여 지분과 그리고 평당 지분 평가액을 통해서 종전 평가 대비한 권리가액을 한 5억 6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5구짜리 24평짜리를 분양 신청하게 됐을 때 조합원 분양가를 대략적으로 10억 800 정도, 그리고 84짜리를 신청하게 됐을 때는 1억 3천 언더 13억 언더 정도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5구짜리 신청하면 분담금을 4억 중반, 84짜리 신청해도 분담금이 7억 초반 정도, 현재 종전자산 매수가 분양가가 4억 1,50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보니까 전체 투자 금액 8억 5천, 8억 6천 정도면 현재 시세 한 15억 가는 5구짜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이걸 만약에 공사비를 1,000만 원 시대로 올라간 걸 감안하더라도 한 10억 언더, 9억 한 4천 정도 전체 투자 금액을 내게 되면 현 시세 한 14억, 15억 가는 5구짜리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지 분석이 되더라. 84짜리를 분양 신청하더라도 전체 투자 금액이 11억 3천, 그리고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되더라도 한 12억 초반대 정도면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84짜리를 받을 전체 투자 금액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못해도 한 5억 중반대, 좀 더 긍정적으로 예상해보면 84 신청 시에 10억 한 중반대 정도의 순수익까지 기대를 해봄직하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앞으로 흔치가 않습니다. 현재 지도를 쭉 펴놓고 한강변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한강변이 과거에 이미 추진을 시작했거나 그래서 구역 지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지금 다 동의서를 걷고 있어서 금액대가 다 5억대 중반을 넘어가는 게 평균이에요. 자양 이동도 마찬가지고요. 또 노량진 일대라던가 또 합정 망원이라던가 이런 핵심 한강변 지역들이 5억 중반대를 넘어가고, 또 투자 금액으로 보더라도 2억에서 한 3억대까지도 이제는 투자 금액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핵심 한강변 지역을 선점하는 투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또 해당 물건에 대한 위치라던가 가격 정보 조금 더 자세하게 요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자, 고정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오프라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의사 솔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